안녕하세요, 체인지미입니다. 혹시 나는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 언제쯤 돈 걱정 없이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부의 교과서라 불리는 아주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독일의 머니 코치, 보도 셰퍼의 돈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아끼고 모으는 기술을 넘어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 자체를 바꾸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원칙들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돈에 대한 신념을 바꿔야 합니다. 혹시 돈은 나쁜 거야, 부자들은 다 이기적일 거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보도 셰퍼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돈을 밀어낸다고 말합니다. 돈을 좋은 것, 나의 꿈을 이뤄줄 수단으로 여기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부의 첫걸음입니다. 돈을 인격체처럼 소중히 대하고 사랑할 때 돈도 당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부모 탓, 사회 탓,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재정 상태에 대한 책임은 100%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책임의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상황을 통제하고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됩니다. 불평을 멈추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세 번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워야 합니다. 이 책의 가장 유명한 비유죠. 여기서 거위는 당신의 자본 즉 원금을 의미하고 황금알은 그 자본에서 나오는 수익, 즉 이자나 배당금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금알 수익이 탐나서 거위 원금을 잡아먹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보도 셰퍼는 절대 거위를 죽여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수입의 최소 10%는 무조건 떼어 거위를 키우는 데 투자하세요. 그리고 그 거위가 낳은 황금알 수익로 생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의 핵심 원리입니다. 네 번째, 빚을 현명하게 다뤄야 합니다. 보도 셰퍼는 빚을 좋은 빚과 나쁜 빚으로 나눕니다. 나쁜 빚은 소비를 위해 진 빚, 즉 신용카드 할부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들이죠. 이런 나쁜 빚은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공격적으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반면 좋은 빚은 투자를 위해 진 빚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형 부동산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죠. 이처럼 나쁜 빚은 없애고 좋은 빚은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를 전문가로 만들어 몸값을 높여야 합니다. 단순히 절약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수입 자체를 늘리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세요. 당신의 가치가 높아지면 수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수입은 더 큰 거위를 키우는 데 사용해야겠죠? 그럼 책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에 대한 꿈은 누구한테나 있다. 하지만 자신이 꿈꾸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돈, 바로 돈이다. 왜냐하면 돈은 한 개인의 생활 수준은 물론 정신자세까지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어디서 돈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허황된 생각이 또 있을까? 어찌 보면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 돈의 문제이다. 한평생 살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을수록 돈은 더 많이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정말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많은 돈을 끌어 모으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비행하는 법이나 잠수하는 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중요한 기본 원리만 익히면 누구나 부를 쌓는 법을 배울 수 있다. 10억 원이라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책에 소개될 다음 4단계 전략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일정한 비율의 돈을 저축한다. 이 저축한 돈을 투자한다. 3. 수입이 늘어난다. 4. 그렇게 늘어난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저축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시시콜콜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10억 원을 모을 수 있는가? 같은 것은 배울 수 없다. 주변 친구나 친지를 돌아봐도 모두 돈을 쓸 줄만 알지 모을 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 권리를 포기한 채 힘겨운 인생을 살아간다.
낙관주의와 자신감을 혼동하지 말라. 잠시 모든 낙관주의를 옆으로 밀쳐두기로 하자. 이런 요구를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낙관주의는 분명 긍정적인 속성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긍정적인 측면을 보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오직 낙관주의만 있고 다른 속성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낙관주의는 쓸모가 없어진다. 낙관주의는 얼토당토 않게 자주 자신감과 혼돈된다. 낙관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하는 반면 자신감은 그 어두운 면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삶은 아름답고 밝음 뿐 아니라 어둡고 난해한 음도 섞여 있는 심폰이다. 하지만 자신감을 지닌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겁낼 필요가 없다. 또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나는 문제없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재정 상태는 그의 자신감 형성에 아주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자고로 돈이란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은행 잔고는 항상 화폐의 최소 단위까지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거기엔 과장이나 미화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그라들지 않을 당당한 자신감을 쌓고 싶으면 먼저 자신의 돈 문제를 잘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돈 벌기의 첫걸음이다. 당신은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하며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절대 다다를 수 없다. 만약 당신 무의식 가운데 돈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당신이 부자가 되기는 애초에 틀린 일이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돈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는다. 물론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돈 문제라는 먹구름이 인생에 끼어 있는 한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돈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아울러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멋있는 곳에 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매달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돈은 큰 자신감을 갖게 하고 남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게 하며 인생의 여러 가능성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우리 인생에 대략 5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 돈, 인간관계, 감정, 그리고 인생의 의미. 건강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가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좋은 인간관계는 수프에 치는 소금과 같다. 인생의 의미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자기 능력에도 맞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생겨난다. 그리고 돈은 이 모든 것을 하는 데 필요하다. 단지 돈 때문에 스스로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질 않아. 경제적 자유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삶을 최적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가능성, 재능과 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자신이 현재 가진 차원에서 최선의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최적화하기 원한다면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는 반대로 아무 계획 없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최소화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며 인생을 낭비한다. 그들에게 일하는 날은 휴일 사이에 끼어있는 힘들고 짜증나는 날들일 뿐이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며 자아 성취는 그저 배부를 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며 기회가 와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계획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몇 번씩 인생 설계를 시도하고 또 실패도 경험한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계획을 많이 세울수록 그에 따른 고통만 커질 뿐이야. 그래서 이제 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아. 따라서 좌절의 고통도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지.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하다. 꿈과 목표와 가치와 전략을 한데 묶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그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이다. 모든 책임은 항상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재산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임은 국가에, 주변 여건에, 배우자에, 교육에, 건강에,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에 있지 않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물론 우리를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주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어떤 식으로 닥치든 결국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내보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싫다고 버둥거려도 우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오늘 모든 사람들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각자에게 300만 원씩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벌써 저녁 무렵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사람들의 주머니는 200만 원 정도가 다른 사람들 주머니로 소비되어 흘러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몇 주만 지나면 다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돈의 분포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는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당신은 미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은 당신의 과거에서 나온다. 곰곰이 따져보면 볼수록 당신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새로운 자신감은 이 바탕에서 생겨난다.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역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는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하나다.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여행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항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모험과 변화에 대한 욕구 또한 있다. 모든 문제는 성장의 기회를 동반한다. 문제가 생기는 것 역시 관리 영역을 넓힐 좋은 기회가 된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고만 묻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 아울러 우리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하나라고도 물어야 한다. 이 새로운 상황이란 곧 관리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질문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내적인 대화를 한다. 우리 머리엔 스스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포기 가능성이 담겨 있다. 더 나은 질문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는가이다. 이 질문은 실패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 일은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이고 단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이 어떻게는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 영역 밖에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게 한다. 우리가 제일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이다. 어떻게는 해결을 찾고 왜는 변명을 찾는다. 사람은 자신이 찾는 것을 얻을 뿐이다. 변명을 찾는 사람은 자신의 관리 영역을 넓힐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권한도 포기하는 사람이다. 누구 책임인가라고 묻는 것은 구실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당신 책임이라고 말하는 순간 긍정적인 변화의 여지는 모두 사라지고 만다. 게다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항상 우리를 과거로 몰아간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의 범위는 그 기업이 정해놓은 자기 세계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한다. 많은 회사들이 주로 자사의 고객에게 관심을 기울여 이들이 자기네 물건을 사는 이유를 분석한다. 반면 자기네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는 회사가 있다. 이런 회사는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사진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결론은 후자 쪽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자기 세계가 훨씬 크며 따라서 머지않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과대평가하고 10년에 할 수 있는 것은 과소평가한다. 짐론의 야망의 힘.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건 4가지가 있는 나는 이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사종 경기라고 부른다.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장이 곧 삶이다. 제1경기는 책 읽기이다. 어느 현자가 이런 말을 했다. 한 인간은 그가 읽은 책의 총합이다. 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할까? 우선 그것이 곧 아이디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습득하는 새로운 단어는 모두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아이디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산이다. 제2경기는 자기만의 성공일지 쓰기이다. 이것은 백지로 된 책이다. 그 내용은 당신이 적어 넣는다. 이 책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책이다. 누구나 자신의 성공일지를 매일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날 당신이 올린 성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라. 약속을 잘 지켰거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당신이 받은 칭찬과 감사를 모두 기록해라. 제3경기는 세미나 참석하기이다. 세미나는 책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더 있다. 재무 관련 세미나에서는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더 많은 감각을 사용할수록 더 잘 배우는 건 당연하다. 제사 경기는 모범 찾기이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방을 통해 대부분의 것을 배운다. 또한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책이나 공부도 우리 자아 형성에 우리 주변 사람들만큼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주변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는 발전하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하는 것도 때론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단지 더 친근하게 보일 뿐 절대 더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인생은 게임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리스크를 감수하라. 그런다고 맨 땅에 넘어지지 않는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엄청난 행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난데없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꾸준히 준비한 결과일 뿐이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기회의 형태로 찾아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행운이 찾아와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 기회를 알아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어렵게 찾아온 기회도 그냥 흘려버린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알아차리기는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뒤로 미루기만 한다. 좋은 기회는 그만큼 빨리 우리를 스쳐간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온다. 그리고 모든 준비는 내적인 자세를 가다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세상에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가난한 채로 사는 것도 그만큼 쉽기 때문이다. 성공일지를 매일매일 쓰는 것도 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쉽다. 매달 수입의 10%를 저축하는 것도 쉽지만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것도 아주 쉽다. 돈을 버는 것도 쉽지만 덜 버는 것 역시 쉽다. 따라서 두 가지 가운데 실제로 어느 것을 실행에 옮기느냐는 결국 우리 신념에 달렸다. 당신은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명확한 숫자를 기준으로 한 목표를 갖고 있는가? 인생은 홈쇼핑 회사와 같다. 우리가 보내달라고 하는 것만 보내준다. 숫자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며 인생이라는 홈쇼핑 회사는 당신에게 돈을 붙여주지 않는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우리의 잠재의식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 잠재의식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는 목표를 쉽게 포기한다.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목표를 크게 잡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땐 목표도 낮추어 잡는다. 그런데 우리의 잠재의식은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장기적 목표는 가능하면 자주 바꾸지 말아야 한다. 목표를 크게 잡으면 그만큼 그것이 바뀔 가능성은 줄어든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참아내지 못한다. 포기할 이유를 찾기는 쉽다. 자신에게 한계를 그어 놓으면 언젠가는 그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목표를 설정하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절대 아무것도 없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110%를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변명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변명을 찾아낸다. 여기 가장 위험한 핑계와 변명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그것이 삶에 대한 태도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 하지만 실제론 망상이나 핑계에 불과하다. 나는 앞으로도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것이다. 내가 제대로만 했으며 나도 최고가 될 수 있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당신이 지닌 강점들이다. 테니스의 예를 들어보겠다. 슈테피 그라프는 포핸드에 아주 강한 선수였다. 그리고 기회가 올 때마다 이 포핸드를 사용했다. 자신이 상대적으로 약한 백핸드를 보강하는 데 몰두하는 대신 빠른 걸음으로 부지런히 움직여 자신의 강점인 포핸드를 사용할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때문에 상대 선수들은 가능한 한 슈테피의 백핸드 방향으로 공을 치려고 했다. 슈테피도 이에 맞서 약한 백핸드를 보강하는 쪽으로 연습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 결과 슈테피는 경기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경기에 이기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패하지 않는 데 주력하게 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흥미와 부자가 될 기회를 함께 잃어버리는지 모른다. 그것은 정말 모든 흥미를 앗아가는 가망 없는 싸움이 될 때가 많다. 부자가 되기 위해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 시간은 당신이 부자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자가 되면 돈 걱정 없이 삶의 의미에 대해 차분히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 부자가 되는 최선의 준비는 우선 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안한다. 항상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갖고 다녀라. 이 돈은 다른 돈과 함께 두지 마라. 이 돈은 쓰지도 마라. 이 돈은 확실한 비상금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충고만 받아들여라. 충고를 하는 사람은
대개 그들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충고를 하는 것은 자신이 실패한 상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일 때가 많다. 절대로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꼭 필요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아서 처참하게 협소해진 그런 인생을 가능성이 크다. 충고를 받을 때는 기본 원칙이 있다. 당신이 도달하고 싶은 곳에 이미 도달해 있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충고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바꾸려는 사람은 항상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오직 자기 혼자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책상에 앉아서 당신이 높이 평가하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10개쯤 적어보자. 그리고 그 사람이 한 행동을 항상 그의 인격과 분리해라. 결코 사람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당신 자신을 심판대에 세울 일이 생기면 곧바로 자신에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만. 그리고 당신의 성공일지를 꺼내 스스로 마음에 드는 장점 10개를 적어라. 그리고 당신이 처한 상황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의 결과란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해라. 신념은 당신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돈이 생겼을 때 절대로 빚 갚는데 50% 이상을 쓰지 말라. 예를 들어 당신이 200만 원을 벌어 그중 100만 원을 생계비로 쓰고 100만 원 여유가 생기면 이 가운데 50만 원만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50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당신의 빚은 당신이 부자가 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버는 데 방해가 되는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사람들이 빚을 지면 목표를 낮추어 잡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감의 결여이다. 반면 많은 빚을 지고도 큰 자신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력을 다해 앞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자신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불을 갖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다. 너는 어둠을 잡초처럼 뜯어낼 수도 어둠과 싸울 수도 없단다.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두려움에 맞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다.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 부담은 좋은 것이다. 부담은 당신의 잠재력이 허비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자신의 상황에서 거리를 취하라.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게임에서 졌다고 죽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빚을 졌다고 죽지는 않는다. 돈과 기회는 필요에 답하지 않고 능력에 답한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임금이 인상되지는 않는다. 당신이 더 많이 받을 만한 가능성을 보였을 때 비로소 인상된다. 상대방이 당신한테서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제공하라.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기대 이상의 일을 하라.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돈을 붙잡아 둘 때만 부자가 된다. 워런 버핏은 미국 최고의 갑부이다. 포브스지는 이미 1993년 그의 재산이 2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 저축하고 투자하라. 그리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라. 이것이 그의 비결이었다. 어떤 극한 상황이 다가와도 현혹되지 말라. 대중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당신의 계획을 고수하라. 돈을 한 번도 잃지 않은 성공한 투자가를 나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돈을 굴리면서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많이 보았다. 평균 이상으로 많이 움직여라.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라. 당신이 진정 투자가의 길을 가고 싶다면 무조건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듣고 이미 성공한 사람한테서 많이 배워야 한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미래를 만들어 갈 수는 있다. 불을 쌓는 데에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전략이 있다. 아마추어는 단기적인 부의 획득을 노리지만 프로는 장기적으로 큰 불을 쌓는 것에 집중한다. 우리가 꿈꾸는 삶을 실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두려움이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웃음거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성공으로 가는 길은 실수를 통해 열린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모든 가능성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인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보도 셰퍼의 돈에 담긴 핵심적인 지혜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며 수입의 일부로 꾸준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 즉 자본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실천하는 돈의 법칙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거위를 키우는 첫걸음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